AI가 어디서 정보를 가져오는지 그 채널을 알아냅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 대행사 더 뷰 미디어입니다. 오늘부터는 AI 노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많이 바뀌었죠. 보통 네이버의 광고를 많이 하셨을 건데 브랜드 노출이 요즘은 네이버에서 살짝 AI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최근 이용자들의 검색 패턴이 하나의 검색 엔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엔진, 그러니까 AI 엔진에 나뉘어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확인하는 트렌드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브랜드를 AI가 노출시켜주고 추천해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선은 과거하고 좀 다른 패턴으로 바뀌었죠. 예전에는 우리가 강남 피부과라는 키워드였죠. 강남 피부과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보통 이제 플레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이트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SEO를 목적으로 하는 마케팅 작업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GPT나 이제 AI 엔진에 저희가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는 강남 피부과였다면 이제는 이제 강남 피부과 추천해줘, 아니면 뭐 잘하는 강남 피부과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GPT부터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강남 피부과 추천해줘라는 지류에 대해서 아마도 구글의 로컬 비즈니스 정보를 많이 가져올 건데 이렇게 노출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병원들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언급과 인용입니다. 언급은 지류에 의해서 이렇게 나의 브랜드 또는 특정 병원을 노출시켜 주는 것을 언급이랍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최종 목표로 하는 답변에 이제 우리 브랜드가 노출되게 하는 것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을 할 때마다 항상 똑같습니다. 결과가 항상 거의 똑같이 나오죠. 제가 과거에 했던, 여기 보시면은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날이 바뀌어도 1등은 항상 1등. AI 답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할 때마다 달라져요. 근데 나오던 브랜드는 항상 나오고 아예 안 나오는 브랜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에 말씀드린 언급 이외에 인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를 이렇게 노출을 했다면 GPT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검색어를 던지면 GPT도 동일하게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최신 현황을 리스트로 뽑아오게 됩니다. 그 자료를 이용해서 답변을 해주게 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시스템 환경에 따라서 학습할 때 정보만 이용할 때도 있고, 웹 검색을 병행해서 진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검색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사이트들을,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들을 인용해 가서, 그러니까 이 답변에 참조해서 이용했다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답변 밑에 보면 출처라는 게 있습니다. 출처를 눌러보게 되면 이러한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보, 어떤 자료들을 참조했는지, 그러니까 인용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소스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여기 더보기라는 부분인데, 요 더보기를 기준으로 위아래를 나누면 위쪽은 좀 더 직접적인 언급에 사용된 답변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은 사용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답변에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일단 검색 리스트는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PT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출처까지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질문에 비슷하게 이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쭉 내려봐도 이제 출처는 없어요. 어떤 정보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답변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똑같이 출처가 있어요. 출처에 들어가면 어떠한 사이트들의 어떠한 정보들을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뭐 구글 AI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최상단에 AI 오버뷰라고 해서 이제 AI가 답변해주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 답변을 해주고 오른쪽에 어떤 사이트에서 글을 참조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노출을 했냐 안 했냐, 그럼 했다면은 어떤 자료를 가져왔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 브랜드를 노출시켜주고 있다면 어떤 자료를 인용해서 내 브랜드를 노출시키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만약 나는 없고 우리 경쟁자 브랜드만 노출이 되고 있다면 우리 경쟁자는 어떠한 사이트에서 그걸 가져와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용과 언급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그럼 이제 검색 엔진이 이렇게 많습니다. 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그로, AI 오버뷰, 글로드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을 이제 내 브랜드가 각 AI에 노출이 되고 있다, 아니다, 또는 경쟁자는 노출이 되고 있다,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검색을 해서 확인해 보기는 불가능해요. 할 때마다 답변도 다르고 지리어도 많고 검색 엔진도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AI 랭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오늘 이제 기본적인 기능만 한번 설명드리고 다음부터 이제 좀 깊게 이 AI 랭크를 이용해서 우리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되면 이제 AI에 노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잡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AI 랭크는 보통 우리 브랜드의 현황, 그러니까 어떠한 지류에 대해서 이 브랜드가 노출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또는 경쟁자와의 노출 빈도 차이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 기본적인 기능은 로그인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기본 7일인데요. 30일, 90일 커스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7일로 보시면서 추세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차트입니다. 왼쪽 위 큰 라인 차트 보이시죠? 이게 비저빌리티 스코어 추이입니다. 비저빌리티 스코어가 뭐냐면 AI한테 질문 100개 던졌을 때 내 브랜드가 몇 개에 등장했는지를 퍼센테이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질문 중에 30개 답변에 내 브랜드가 나왔다. 그러면 가시성 30%인 겁니다. 그리고 이 차트의 진짜 가치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내 브랜드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경쟁사들이 같이 그려집니다. 마우스 올려보면 그 날짜에 내 브랜드 경쟁사 A, 경쟁사 B가 각각 몇 %였는지 한 번에 다 나옵니다. 내 라인은 굵게 그려지고 경쟁사들은 점선으로 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한눈에 내가 지금 위에 있나 아니면 아래에 있나 이게 바로 보입니다. 그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좋은 거고 떨어지고 있으면 뭔가 손을 써야 한다는 신호인 거죠. 자, 그 옆에 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 순위표입니다. 차트가 추세를 보여주는 거라면 이 표는 현재 스냅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컬럼이 좀 많은데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비저빌리티 퍼센테이지, 이건 방금 본 가시성 점수랑 같은 겁니다. 이 브랜드가 AI 답변에 몇 %나 등장하느냐. 두 번째가 SOV 퍼센테이지, 이게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SOV는 Share of Voice 점유율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비저빌리티는
몇 개 답변에 나왔냐고, SOV는 한 답변 안에서 얼마나 깊게 다루어졌냐입니다. 예를 들어 답변에 한 번 슬쩍 나온 브랜드랑 답변 안에서 3번, 4번 강조된 브랜드는 같은 비저빌리티인데 SOV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옆 컬럼에 패턴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 차이를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집중 언급, 이게 뜨면은 적은 대화에서 깊게 다뤄졌다는 거고, 스쳐 지나감, 이게 뜨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깊이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이 7일 컬럼, 이게 일주일 동안 가시성이 몇 포인트 변했는지 보여줍니다. 플러스면 초록, 마이너스면 빨강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성 컬럼,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이제 100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AI가 브랜드를 말할 때 톤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나타냅니다. 대부분 지리어가 추천해줘, 땡땡 추천해줘로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긍정인지 아니면 그냥 쏘쏘한지를 이제 점수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 표 하나만 봐도 내가 몇 등인지, 추세가 어떤지, 깊게 다루어지는지, 톤이 좋은지 4가지를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화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왼쪽에 호스트 네임 빈도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AI가 답변할 때 어떤 사이트를 인용하는지 그 출처 상위 도메인 10개를 보여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는 자기가 학습한 거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답변할 때마다 외부 사이트를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 자주 뜨는 사이트들이 사실상 AI한테 정보를 공급하는 채널인 겁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특정 매체 이런 게 자주 뜨면 내 분야는 이런 데서 정보를 끌어가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유즈드 퍼센테이지 컬럼은 이 도메인이 전체 응답 중 몇 퍼센트에 인용되었는지, 에버리지는 한 번 인용될 때 평균 몇 번 나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패턴 컬럼의 핵심 소스, 집중, 의존, 광범위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해 줍니다. 핵심 소스가 떴다 그러면 이 사이트는 AI가 진짜 자주 그리고 깊게 참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콘텐츠를 노출시킬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 사이트가 여기 안 보인다 그러면 AI가 내 콘텐츠를 거의 안 보고 있다는 신호고, 반대로 위쪽에 있으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아래 감성 분석 카드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큰 숫자 보이시죠? 이게 0에서 100까지 사이의 전체 감성 점수입니다. 70 이상이면 초록, 50 이하면 빨강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긍정, 중립, 부정 이 몇 건씩 잡혔는지 카운트가 나오고, 오른쪽에 이 산점도가 있는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4분면 차트예요. 가로축이 가시성, 세로축이 감성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하나가 브랜드인 거고, 위치를 보면 그 브랜드 상태가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브랜드는 자주 나오면서 좋게 평가받는 거, 이게 베스트입니다. 오른쪽 아래는 자주 나오긴 하는데 평가가 안 좋다, 이게 사실 제일 위험합니다. 노출은 많은데 욕먹고 있는 거니까요. 왼쪽이는 잘 나오는데 왼쪽이는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평이 좋다, 잠재력은 있다는 뜻이고요. 왼쪽 아래는 안 나오고 나와도 평이 안 좋다, 이건 작업이 많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 브랜드 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경쟁사 점들이 어디 있는지 비교해서 다음 액션을 정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상세 보기를 누르면 지리별로 어떤 답변에서 긍정이 나왔고 어떤 답변에서 부정이 나왔는지 그 원문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면 제일 아래에 보면 브랜드 이름들이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 띠가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 멘션 마퀴인데요. 최근 AI 답변에서 어떤 브랜드들이 어떤 맥락으로 언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그냥 보고 있다 보면 이 경쟁사가 새로 등장했네, 아니면 이 브랜드가 부정적으로 잡히고 있네, 이런 게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인 대시보드 한 화면에 뭐가 있었냐 하면
첫째, 가시성 추이 차트. 내 브랜드가 시간이 지나면서 잘 노출되고 있는지 경쟁사랑 비교해서 봅니다. 둘째, 브랜드 리더보드. 지금 이 순간 누가 1등이고 패턴이 어떻고 톤이 어떤지를 표로 확인합니다. 셋째, 호스트 네임 빈도. AI가 어디서 정보를 가져오는지 그 채널을 알아냅니다. 넷째, 감성 분석과 사분면. 노출이랑 톤을 같이 보면서 위험한 자리에 있는 브랜드를 잡아냅니다. 매일 자동으로 데이터가 갱신되니까 여러분 그냥 아침에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사이트 등록하고 지류요 몇 개만 넣으면 자동으로 시작되니까 세팅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깊게 지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등록하는지 이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결과 품질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어떤 지리어를 추적하고 싶으신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